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월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목요일이 되면은 그 3일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영상 만들 때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도 역시나 빗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만원씩 구매를 좀 할 거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제 빗썸을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제 메인 포트폴리오와는 별도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매수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 메인 포트폴리오는 이미 하락 많이 하면서 몇 억이 많이 날라갔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만원씩 좀 구매를 할게요. 자, 비트코인 만원. 자, 이더리움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만원 매수했고요. 리플 삽니다. 리플 만원. 네, 매수 끝났고요. 지갑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 현황 보면은 자, 오늘로써 드디어 180만원, 일수로는 60일 동안 꾸준히 만원씩 산 거죠. 네, 그리고 수익률은 35%, 평가 손익은 63만 9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은 23%, 이더리움 수익률은 42%, 리플 수익률은 40%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뉴스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가들은 점점 알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알트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 시장에 오래 안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밑에 보면은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할당한 기관 투자자의 32%가 향후 12개월 내에 알트코인에 첫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한 이후에 알트코인이 또 뒤따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비트코인 시총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 대상승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의 그 상승률보다 당연히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하락장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알트코인 하락률이 장난 아니다. 99%까지 빠집니다.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내가 굳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에 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이리스크인 알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겠다. 그렇다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분들의 10중 한 8명 정도가 고점에서 못 팔고 나오신다는 거죠. 항상 물린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자, 보면 이번 연구 결과가 일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등 디파이 부분의 성장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 알트코인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디파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미래성,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거 알겠다 이거죠. 근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오고 물론 더 많이 오를 거지만 시총이 1위인 코인이에요. 대장 코인이란 말이에요.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의 상승률보다 당연히 그거에 따른 어떤 뭐 협력업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그냥 테마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하락할 때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밑바닥을 친다는 게 바로 이 알트코인들. 그죠?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은 알트코인만을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비추하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트코인 상승할 때 우리는 그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들고 있으면.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률이 더 높다면서.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을 몰빵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메인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뿌리를 딱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좋은 기준은 피트와 이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50%는 뭐 알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상승 할 때 그 알트코인 상승률 다 먹을 수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대하락장을 맞더라도 알트코인만 몰빵해서 매수한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제가 이제까지 코인 하면서 없어진 알트코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구매하시는 것 중에 분명히 몇 가지는 없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말고 이제 알트코인도 이제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알트코인을 아무나 진짜 아무거나 그냥 잡코인 막 사가지고 채우겠습니까? 투자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펀더멘탈이 확실한 진짜 메이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좋다.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좋은데 메이저 알트코인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구독자분들 제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항상 그걸 강조드리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패트미 미 상원 의원, 미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 제공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SEC하고 계속 리플의 소송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SEC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암호화폐를 연신 때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도 해가지고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이 SEC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권법을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무자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미 미 상원의원은 야, 이 너네가 하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주식에 그런데 해당하는 그런 증권법을 가지고 해서 전혀 성질이 다른 암호화폐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리플과의 소송전에서는 분명히 이 SEC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다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요즘에는 그 이더리움 2.0으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면 여기 어떤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니라면 SEC는 그걸 규제할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라고 갠슬러는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보지만 이 패투미 상원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나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SEC에서 증권법을 여기다가 암호화폐 시장에다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위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투미라는 이 상원의원은 본인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는 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긴 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맞는 이야기죠. 게리 갠슬러가 지금 계속 암호화폐 시장 뭐 거래소부터 뭐 리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코인이 됐든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견제와 어느 정도의 협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법제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필요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저도 이 패투미 미 상원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제화를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 증권법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법을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 때까지 어느 정도의 유예는 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자,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전체 비트코인 생태계가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코인을 고르게 분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 4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프로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안 좋게 방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상위 몇 프로가 상위 뭐 10%가 전체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소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시장에다가 내다 던지면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들한테 밀집되어 있던 이 코인이 뭐 개미, 기관, 뭐 아니면 뭐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은 그만큼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 하나가 집어 던져도 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가 태클을 제일 많이 많이 받고 있는 게 뭐예요? 가격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쵸?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ETF 승인을 내줄 수 없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코인이 고르게 분배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투자자에게 고르게 분배되면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처럼 들쑥날쑥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트레이더들, 즉 10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현재 비트코인 강세 시장의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 상위에 있는 10%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그냥 주락펴락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분위기가. 그리고 고래들은 현재 코인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래들은 기회주의자들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매수하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과거에는 10년 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으니까 지난 시장 동안에 모든 강세 시장이 오면 이 고래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내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업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은 장기 보유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계속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거래소의 투기성 재고도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살 사람들은 사고 있다.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회복 3가지 징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금 조달률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상승세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자금 조달률이 얼마 전 하락을 할 때 잠시 마이너스로 돌아갔는데 지금 순식간에 플러스 존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오래된 코인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과거 10년간 10년 이상 채굴된 코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비트코인은.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채굴이 돼서 발행된 그 비트코인 하고 1년 전에 채굴해서 발행된 비트코인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 완전 옛날 한 7년, 8년, 9년, 10년 이전에 채굴된 코인들은 전혀 지갑에서 동요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과거에 옛날부터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0원, 2,000원, 3,000원 할 때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멘탈 관리 하시고요. 자, 장기 보유자 공급. 그러니까 이게 장기 보유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옛날에 이제 코인이 첫 탄생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장기로 보유하려고 하는 지갑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은 지가 벌써 뭐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사긴 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처음 구매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한 5년 정도 있네요. 그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국내 소식 몇 개 전해드릴 거예요. 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중소거래소 내일부터 원화 안 받는다 라고 합니다. 자, 원화 다 막히는 거예요. 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그 금융위에 신고를 했죠. 금융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이제 원화를 안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 거래소들이 일단은 거래소 폐업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든 은행과의 어떤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대 거래소 쓰세요. 웬만하면 4대 거래소 쓰시고요. 그 웬만하면은 업비트, 국내 1위 거래소잖아요. 업비트 뭐 이런 거 빗썸, 이 두 가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코인원을 쓰고 있긴 합니다. 코인원 저도 쓰고 있긴 한데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뭐 암호화폐 과거부터 계속 이 암호화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내년 초부터,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금융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금융위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이 여기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다 라고 지적을 했대요.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은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얘기하는 거는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 간 거래, P2P 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아무것도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무슨 과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엔 이것도 정치질입니다. 결국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이거든요. 20, 30대.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은 이제 40대 까지도 이제 가장 많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그 세대들인데요.
이제 그분들의 표를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과세안을 정하는 거는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지금 이거를 암호화폐 내년부터 1월부터 과세한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원래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도 이게 갑자기 우리 여당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연기했다 라고 하면 어쨌든 간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타이밍을 좀 땡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세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35포인트로 딱 중립입니다. 중립. 뭐 공포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공포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원화 기준 5,710만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되고 있고요. 나쁘지 않죠?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긴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자 밑으로 내려가면 좀 기쁜 마음으로 살 기회다라고 하고 살 거고, 올라가면 내 자산이 늘어나니까 기분 좋고,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이 암호화폐의 매력인데, 오히려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이게 더 지칩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떨어지면 사기라도 하지. 그죠?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7% 되고 있고요. 그 달러 가치로는 48,000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초록색이 좀 강한 걸 봐서는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오늘 1.3%고요. 거의 뭐 김치 프리미엄은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롱 포지션 67%, 숏 포지션 33%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제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금주 토요일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